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 한 기도의 내용이니까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벨상 발표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타게 될 줄이야. 그 희망사항과 그 전에 계속적으로 고은 시인이라든가 황석영 그리고 김혜순 시인 이런 분들이 계속 후보로 올랐습니다마는 계속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한강 시인으로 출발해서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 못했는데 돼서 출판계에서도 당황하고 출판사가 책을 미리 찍어놓지 않아서 지금 부랴부랴 인쇄기를 돌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 단지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가까운데 간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론 한강 소설가의 작품 한 4권 정도를 제가 그 전에 사가서 가지고 있긴 하죠. 한강의 첫 번째 소설집이 여수의 사랑입니다. 여수시 바닷가나 여수를 배경으로 해서 한강이 첫 소설집 책을 낸 게 여수라 제 고향 여수하고 그 친근감이 있어서 그 책을 샀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 한강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잖아요. 유명한 분이고 장흥 분이고 중간에 또 있다가 다시 장흥에 내려가서 그분이 장흥군 안양면에 거기서 또 소설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고 집필 활동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희 선산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묘소가 바로 장흥군 안양면에 거기 사자산 밑에 있어서 거기에서 같은 면에 한승원 그분이 있어서 저 혼자만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학적인 그런 역량이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사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은 여기선 접어두기로 하고요. 이번 노벨상 발표에서 많은 주목을 이끌었던 부분이 AI 부분입니다. 노벨상은 원래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연구자들에 대해서 주는 거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AI에 대한 것을 무려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이번에 줌으로 인해서 노벨상에 대한 많은 의문도 있었지만 많은 그 고심을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화학상은 그 알파고를 이세돌 를 이긴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허사비스 또 베이커 점퍼 이런 그 구글 팀들 이런 사람들의 AI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대폭 단축의 공로로 준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단백질 구조 예측을 어떻게 대폭 단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 뭔가가 더 많이 있겠죠. 더 이번에 주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노벨 물리학상 부분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러닝머신이 아니고 머신 러닝, 기계로 배운다.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이번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합니다 하고 할리몬에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학자를 대상자로 이야기를 했죠. 한 분은 존 호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91세대는 이 존 허필드 교수, 아마 이분을 선정하면서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초과학 분야인데 갑자기 AI를 줄 수 있냐? 그래서 아마 고심 끝에 그 노벨위원회에서도 이분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학이 AI와 연결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아마 같이 치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호필드는 물리학적 원리를 통해서 현대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창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제프리 힌턴은 현대 딥러닝의 기초를 만들어서 그 기술을 좀 완성할 수 있게 한 인공지능의 대부다. 세계 AI 인공지능의 대부 하면 한 4명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 힌턴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설교 때에도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냥 공학 전공 학도로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전혀 문외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 그 분야에 박사도 아니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아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 AI를 보면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했던 교수님 이야기가 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기계공학의 또 한 파트에서 우리는 자동차 공학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동차 공학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이 차를 좋게 잘 만드는 것, 빠르게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꼭 필요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브레이크다. 이런 얘기한 것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차를 빠르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차도 기본적으로 뭐 중형차 정도 되면 250km 이런 정도, 계기판이 250km, 300k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주 좋은 차들, 스포츠카 이런 거는 훨씬 더 나가고 또 그런 차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도 뭐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데 저도 아우토반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라인 강변에 쭉 그 아우토반 있는 데를 저는 선교사님이 운전해주는 승합차를 타고 거기를 쭉 라인강을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또는 그 뭐 기차든 뭐든 간에 얼마나 빨리 가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멈추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 빨리 갔다가 들이받고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할 때 제대로 제어 장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그 휠인데 그 뒤에 그 판이 있잖아요. 거기를 라이너가 딱 누름으로 인해서 압착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서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또 그 잘 이렇게 되느냐, 뭐 고급 차일수록 그런 게 이제 잘 되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 라이너를 또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주선이 빠르게 우주선이 가서 뭐 갔다가 귀환을 하는데 그냥 바로 대기권을 침입해서 지구로 떨어져 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유인 우주선에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속도를 줄여서 대기권에 타지 않게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땅바닥에 또는 바다에 연착륙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뭐 낮은 데서는 낙하산 같은 거를 달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역추진 엔진을 달아서 반대로 쏴가지고 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어쨌든 서야 할 때, 멈추게 할 때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이 모든 기계의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허필드나 힌턴이 아주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필드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에 그 영상들이 나와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게 찍혀서 나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 요즘은 엄청 발달해서 곧바로 이메일로 옵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돈 내서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바로 연락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어도 여기선 못하고, 대신 제가 오늘 일찍이 그 영상과 필요한 것을 3개를 지금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고, 조금 있다가 하나를 더 올릴 것입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우리 전체 카톡방에 그 언론이라든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의 얄팍한 그런 지식의 부분이 아니고 수상자들의 인터뷰에 이번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하여튼 허필드 교수는 인공지능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이 지금 통제할 수 없고 한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거기에 통제 사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를 허필드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뭘 움직이고 하는지 거의 다 추적이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는 안면 인식 기술이 뭐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인권의 문제가 별로 그 시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엄청 발달해서 지금 이 CCTV가 뭐 저 1억 5천 대가 넘는다던가요. 지금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자료이기 때문에 수억 대가 중국의 이런 것이 안면 인식으로만 해서도 그 사람이 거의 바로 추적되는 그런 시스템을 다 이미 갖고 노출만 다 안 하고 있지, 그런 것이 이미 기반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이 AI 기술의 이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오용 위험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자율 무기 시스템 등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미사일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거나 핵무기가 제대로 내가 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든가, 이 AI의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이 업그레이드된 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기존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굉장한 차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입력을 하고 요청한 것에 의해서 굴러갔는데, 이 AI 시대에 와서는 지금은 AI 지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역량이 아주 좋아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파고에서 이제 이세돌이 한 번 이겨서 두고두고 그것이 남잖아요. 알파고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알파고 그것을 만들 때 수많은 지금까지 기보를 입력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입력을 다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세돌이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알파고는 폐기 처분되고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보다 훨씬 센 알파고가 곧 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예전에는 기보를 읽어줘서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이제는 지 스스로가 연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스스로가 그냥 바둑을 둡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스스로가 바둑을 떠서 스스로 배워갑니다. 새로운 것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찾지는 않았었는데 알파고 그게 전에 게 알파고 0인가 2인가 되고 뭐 새로 만든 게 알파고 1인가 2인가 뭐 될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뭐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하고 지금 스스로 기보를 그것을 지가 게임을 계속 시합을 해갖고 한 거하고 100대 0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뭐 횟수가 아마 100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한 번도 못 이기고 스스로 딥러닝에서 스스로가 게임을 해가면서 연구한 것이 100%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알파고는 곧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AI의 이런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더 이상 뭐 바둑 여기서 할 게 없다 그래갖고 이제 연구도 안 하잖아요. 이 제프리 힌턴 교수는 그래서 예상보다 이것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과학과 많은 것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우며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경우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나는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상 어떤 물건들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AI를 통해서 그것을 직면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올리는 그것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어디를 검색해도 이 내용은 뭐 금방 다 노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기존에 했던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 지가 혼자 생각하고 뭐 알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 전문 학자들에 하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사실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의 혼을 또 지배하게 되겠죠. 사상, 생각, 그 자료, 무엇을 챗GPT 이런 데 물어보면 거기에 그 저장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막 팡팡 내주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답도 종종 나오고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떤 사상을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요것들이 요러네. 요것들이 전원 꺼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전원 못 꾸게 만들어야지. 하고 자체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그 신경망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해야지 뭐 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이제 가능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뭐 딥페이크 그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든가 뭐 이런 사람 감옥에 가 있는 뭐 그런 그림 합성을 해서 또는 인터뷰 내용이랑 일반인이 도저히 트럼프나 뭐 해리스가 직접 한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이 기계를 돌려서 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이미 실험들이 다 돼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골칫거리인 음란 영상을 합성하는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10대 아이들이 친구들, 여자애들 해서 뭐 다른 음란 비디오 이런 데다가 친구 얼굴 딱 붙여가지고 퍼뜨리고, 이거는 지금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계 별로 없이도 그냥 집에 PC 갖고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서 금방 뚝딱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러한 딥페이크라든가 이러한 AI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편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과도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학,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그 금단의 영역인 이러한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신이 자꾸 되고 싶은 거잖아요. 신적 영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들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고, 그것의 최후의 보루가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뭐 식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전자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 건강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들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늘 최강의 우리 군인, 초인간적인 전사, 이런 걸 비롯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욕망이겠죠. 이런 데서 AI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아주 쉽게, 아주 정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셨겠죠. 이 유전자 조작 AI. 2018년에 중국의 한 학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자 면역력을 가진 아이를 내가 탄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허젠쿠이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부모에게서 이제 이 유전자를 갖다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이제 유전자 나이프로 잘라버리고 거기에 건강한 그런 이제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났다라고 발표를 학계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학계에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말자. 실패하면 임신 한 8, 9개월 됐을 때도 죽여. 태어나게 해갖고도 만약에 다른 생각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에 뭐가 생기면 실험실에서 있다가 그 호적 안 올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간의 그 우월적인 히틀러를 비롯해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 등에서도 역시 한동안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윤리학으로 하지 말자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 무슨 뭘 준비를 해놓고 발표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성공한 사례만 발표를 한다거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어져서
우리가 서로 약정했던 걸 깼다. 그래서 허젠쿠이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3년 징역을 그래서 허젠쿠이가 마치고 나왔죠. 작년에 홍콩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허젠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빨리 유전자 조작 아이를 만들었다. 후회한다. 라고 그는 작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된통 당했다. 과학계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발표해서 스스로 그런 고통을 당하냐? 과학사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서다. 그 사람이 인류 최초의 유전자 조작 아이를 만든 사람 허젠쿠이로 인류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걸 했다라고 이제 과학자가 텔레비전 나와서 그 얘기는 하더만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연구 업적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뭐 지구가 어떠니까 또는 뭐 에이즈의 그런 것을 근절한 건강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온갖 좋은 얘기는 갖다 붙이지만은 실제 그런 것도 또 하겠지만은 실제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그런 것이 예외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같은 놈들이 이런 AI라든가 뭐 이런 핵 이런 것들을 곱게만 쓰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그것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가까이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섬기는 박철호 집사가 가끔 교회에 옵니다. 뭐 가끔 또 뭐 카톡 보내고 한데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 하면서 내가 이거 만든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지요? 하고 자기가 시 써가지고 그 노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제 것도 만들어 갖고 보내왔어요. 그 이제 AI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용한 그 앱이 있더만요. 거기다가 제 이제 시 중에 뭐 쉬운 시 그것을 입력을 하고 이제 엔터를 하면 노래가 그냥 만들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15,000원이고 한 곡 만드는데 10원인가 100원인가 포인트가 이제 까져 나가더만요. 그래서 제 그것을 시를 넣어서 하는데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거기에서 이제 취향도 뭐 한 20, 30가지 돼요. 뭐 R&B를 할 건지 또는 뭐 K-팝을 할 건지 J-팝을 할 건지 재즈를 할 건지 이제 그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그 식으로 그냥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그것도 하루는 목사님 노래를 영어로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제 시를 그 영어 컨버전 하는 영어로 요즘은 통역기 많잖아요.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걸 넣었더니 영어 노래로 딱 나오는데 뭐 반주를 비롯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까지 완전한 노래로 다 만들어서 나와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야 괜찮은 팝송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 핸드폰에 그렇게 해서 제 시를 가지고 7개인가 8개인가 만들어 갖고 지금 보내줘서 뭐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가사만 딱 써진 것에 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게 해서 복사해서 거기다 딱 붙이고 엔터키 2-3개만 누르면 바로 음성 노래가 반주 뭐 작곡 다 해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지난번 여수에서 그 무슨 음악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심사위원이 유명한 김형석이라고 머리 하얀 그 양반 심사위원이었는데 그 작곡 음악제에서 1등한 작품이
AI가 작곡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출품자가 정직하게 썼더라고요. 이건 AI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1등으로 줘도 되나 안 되나 심사위원들이 고심하다가 그래도 주자. 그래서 AI가 만든 게 1등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뭐 그림을 비롯해서 음악이라든가 우리는 뭐 몇십 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고치고 하는데 그냥 5분 동안 2, 3분이면 바로 엔터키 몇 번 누르면 그냥 노래가 만들어져서 10원, 100원 주면 나와버립니다. 엄청나게 지금 발달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뭐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죠 지금. 근데 막 엉뚱하게 나온 것도 있고 하면 보니까 아직은 마음에 안 들면 그거하고 이제 다른 식으로 또 넣고 하면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오고 막 계속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고르긴 하더라고요. 과학이라든가 우리의 사회는 엄청나게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주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우주 전쟁이라고 할 만큼 달나라에 사람들을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1969년인가요? 아폴로 11호가 암스트롱 첫 발을 내딛고 그 뒤로는 유인 우주선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폐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미국하고 또 어디 두 개 나라가 지금 하고 있죠. 유인 우주선을 달나라하고 뭐 그것이 물론 자원 뭐 우라늄보다 뭐 훨씬 효과적이고 세고 뭐 그런 광물도 달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도 있다고 많이 하네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우주의 부분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화성에 지금 보내서 화성 탐사도 하고. 근데 그 과학자들의 그 대담 프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물론 우주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우주의 이런 뭐 치열한 경쟁, 뭐 전쟁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기후나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언제일지는 그 사람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인류는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인류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가 있었다라는 인류 인간의 씨를 달이든 화성이든 이런데 보내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달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서 거기서 연료 뭐 여러 가지 공급들을 하고 거기서 또 얼마 있다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바탕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그 과학자가 진지하게 텔레비에 나와서도 얘기하더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청 주파수라든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고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다 책에서 배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이 땅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당장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조금 나은 그런 것에 우리는 온통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때일지
우리 때는 아니겠죠? 다음 때일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손자할 때, 증손자일지 고손자일 때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할 것을 이미 2000년 전부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갖고 인간 지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극대화돼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미 진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져나올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것의 대부인 AI의 창시자들조차도 겁난다. 방법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기껏 하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2도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1.5도에서 지금 머물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1.5도는 넘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탄소 저감 정책을 하고 탄소세를 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삶에, 그냥 우리는 농경시대의 그런 배경 속에서, 잘해야 산업사회 이런 데서 우리의 70년대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온 우리의 가치관 생각 시스템이 이 지금 AI 시대에 이것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차를 다 없애버립시다. 차를 타지 맙시다. 자가용은 좀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차를 없애고 그 대중교통도 다 없애고 그게 되겠습니까? 옛날같이 개나리봇짐 지고 걸어서 다닙시다. 해결책으로 그것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연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좀 해서 전기차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되지, 수소차는 좀 더 낫지, 그런 대안들을 좀 개선해 가긴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이미 편한 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AI는 너무 유용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효과가 좋고 너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영성에 대한 문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게 고도화될수록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많아집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 이번 안락사면 새로운 기계 또 만들었대요. 그 질소가스를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몇 분 안에, 한 2, 3분인가요? 그 유럽에서 그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그 승인 안 하고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일단 해놨잖아요. 스위스인가요? 어딘가요?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합니다.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기 기분에, 자기의 형편에 스스로 침몰해가고 그런 것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간의 현재들 모습은 아닐까요? 같이 공동체가 되고 사랑으로 품어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속에 참된 기쁨을 얻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것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 치료되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투자를 하고 해도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성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확증이 되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 사명감이 생기고 그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기도 또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의 다 긴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는데 하나님, 예, 제자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환경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박해는 심해갑니다. 환란이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지구에서 뿅 떠나게 달나라 화성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똑같이 고난을 부대끼고 그 속에 오히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더 미워한다. 못된 친구들 속에 착한 아이 있으면 계속 괴롭힌다. 나는 담배 안 피려고 해도 야 니도 담배 피워, 야 너 쫄보냐, 뭐 너가 그렇게 겁이 많아, 술 안 먹으려고 해도 막 술 먹이고, 그래서 같이 그래야 옆에 친구들 지들이 편해지니까 세상은 자꾸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겁해지고 적당히 비리를 직장에서 보고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승진도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러한 데서 보호해 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 뒷부분에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인데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마치 그 정도로 끈끈하게 저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제자들이 전할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해서 김효연한테도 전하고 우리들 분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질 텐데,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 사랑하고 나 혼자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까지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과로 자란 사람과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여러 정서적인 면과 많은 것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박해 속에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해 어떤 문제가 오면 쟤 때문에 그랬어, 쟤가 그때 그 말 해가지고 그랬어.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이단 교리는 수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벌써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벌써 들어와서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골로새서나 이런 것에서도 뭐 전해했고 또 찾아보시고요. 그런 이단 사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바로 그것을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고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존재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푯대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것은 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의 영역도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나이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그것이 현실 속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고 영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견고히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앞으로 남은 삶에는 뭘 하고 다 살고 죽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AI나 이런 것들은 인류의 일하는 것을 급속히 우리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도는 엄청나게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교훈 정도로만 있다면 하나님 제 영을 깨워주십시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알량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